네, 2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2주차 강의 내용은 지금 호텔 산업의 이해, 호텔 조직 및 인사 관리, 객실 부서의 조직 기능, 프런오피스 직무 분장, 근무 시간대별 주요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요. 1교시에서 우리가 좀 인상 깊게 호텔의 산업의 발전과 호텔의 분류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경영 방식, 체인 경영, 프랜차이즈 경영, 위탁 운영, 임차 운영과 같은 5가지 종류의 운영 방식에 따른 호텔 분류를 한번 봤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죠. 임차 운영. 이 마스터 리스는 어떤 것이다? 제주의 어떤 한 호텔을 예를 들었을 때, 네, 켄싱턴 호텔이라는 기존에 운영되던 호텔을 SK그룹이 매입했는데 그 소유주가 호텔을 운영하지는 않고 운영 대행사인 신세계 그랜드 조선에다가 운영을 임차 운영을 맡겨서 네, 운영만 하는 방식으로 호텔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출 대비 임대료를 지불하고 초과 매출에 있어서의 수익을 임차인이 가지고 가는 방식을 임차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임차 운영은 전문 운영사가 호텔의 소유주로부터 호텔 자체를 통째로 인테해서 호텔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은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는 어떤 호텔 그 매니지먼트 컨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 전문 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경영 노하우만 매니지먼트 컨트랙에 의해서 공유하지 호텔이 적자이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손해된 금액을 매니지먼트 컨트랙사에서가 이제 운영한 매니지먼트 컨트랙사에서가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제 임차 운영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위탁 운영 같은 경우는 운영 기술만 이제 제공을 해줘서 만약 운영 기술을 제공했는데도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은 이제 소유주는 어떻게 돼요? 위탁 운영이라는 매니지먼트 컨트랙인 경우에는 간판을 내리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겠죠. 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부산에 있는 현재 부산 힐튼 호텔은 처음에는 메리어트 호텔이었어요. 그러다가 하얏트 호텔이 되었고요. 다시 메리어트 호텔이 되었다가 이번엔 힐튼 호텔이 되었어요. 이렇게 호텔 특성에 따라서 또 소유주가 경영하면서 판단에 의해서 호텔의 브랜드를 바꾸고 싶을 거예요. 내가 저 브랜드를 달고 경영을 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아서 다른 브랜드로 한번 바꿔서 영업을 해보겠다. 다른 매니지먼트 컨트랙을 하겠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매니지먼트 컨트랙이고 물론 마스터 리스 임차 운영도 바꿀 수는 있지만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임차 운영이고 경영 기술만 매니지먼트 컨트랙으로 전부 다 풀로 경영을 하는 방식이 매니지먼트 컨트랙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위탁 운영사는 네, 소정의 매출 대비 수익 일부 포션만 계약에 의한 일부 퍼센테이지 10%면 10%그 매출의 일정 부분만 기술을 공유한 보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매니지먼트 컨트랙이다.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호텔의 분류가 경영 방식에 따른, 운영 방식에 따른 분류도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운영 방식에 따른 이제 호텔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변화시키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운영해야 되는 전략이 많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백오피스가 하는 어떤 업무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어떤 운영 방식에 따라서 백오피스의 기능도 많이 전문성이 달라져야 되는 그러한 점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오피스는 어떤 부서라고 했어요? 고객 접점에 있는 부서가 아니라
네, 사무실에서 영업을 지원해주는 부서를 백오피스 지원 부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백오피스는요, 기획, 인사, 총무, 구매, 시설 안전, 판촉, 마케팅, 홍보 이러한 부서가 이제 백오피스라고 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대략적인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채용 인원을 계획하고 그리고 채용해서 평가하고 급여 관리, 퇴사 관리를 하는지 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 조직 및 인사 관리. 자, 앞서서 우리 그 호텔 조직도를 봤어요. 네, 호텔 조직도를 봤죠? 이 호텔 조직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서가 유기적으로 이제 호텔에 머물고 있는 고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멀리 떠나오셔가지고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8개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백오피스 업무, 프런트 오피스 업무, 부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자, 호텔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요. 네, 예산을 세웁니다. 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 할지, 객실은 몇 층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타겟 고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객실 하나당 평수가 결정이 되고 객실 규모에서 객실 숫자와 그리고 인원 계획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원을 계획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죠.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가 바로 인사관리 부서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 호텔 산업의 개요 다음에 이제 호텔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객실 여러 가지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호텔 인사 관리가 페이지 41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직원의 채용, 그리고 근무, 직무 만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우리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 수행 준거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만 요약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가져와 봤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요. 슬라이드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예산을 호텔 사업 규모에 따라 예산을 세워서요. 인원을 계획을 하게 되는 데서부터 인사관리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인사팀은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오타인데요. 기획팀이 최종 확정해서 승인된 호텔 매출 계획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고 각 부서장에게 전달해서 인력 계획을 취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예산은 버젯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취합된 인력 계획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인사팀의 매닝 가이드가 전달된 다음에 각 부서에서는 헤드카운트를 작성해 준다. 자, 기획팀이 최종 확정한 예산을 버젯을 인사팀에서가 매닝 가이드와 함께 각 부서에게 전달하면 자, 각 부서에서는 예산에 따라서 인원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헤드카운트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사팀에서 준 매닝 가이드예요. 1월달은 전부 다 16명인데 1월달은 이제 매니저 1명, 어시스턴트 매니저가 1명인데 3월부터 2명이 됐고 자, 대리 또는 뭐 주임이 3명씩 그리고 클럽 그 다음에 에어포트 리셉셔니스트 네, 리프레젠터티브 또는 리셉셔니스트 파트타이머 이렇게 해서 16명으로 프론오피스가 이제 구성된다는 매닝 가이드를 이제 인사팀에서가 이제 준 거예요. 자, 이거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 매닝 가이드 2표는 이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출처는 다시 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팀은 이런 인원 계획에 따라서 버젯과 매닝 가이드를 지시하고 각 팀으로부터 헤드카운트를 받습니다. 자, 이러한 서로 부서 간의 예산과 인원 계획을 공유해서 최종 결제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인사팀은 채용 공고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는 모집, 지원서 접수, 평가, 선발시험, 면접, 신체검사, 선발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공고의 종류는 뭐 신규 경력 모집 공고가 있을 수가 있고요. 퇴사했던 사람을 재고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내에서 내부 트랜스퍼라고 하거든요. 사내에서 이제 프런트에 근무하던 사람이
세일즈 쪽으로 또 이제 제가 지원해서 가서 자기의 업무 커리어를 더 개발하고 싶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부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지원서를 접수를 하죠. 서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원서는 어떤 것들을 접수를 해요? 네. 자, 소정 양식의 지원서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제출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 공인시설 같은 경우는요, 호텔도 이제 뭐 K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삼성 거제 호텔이나 아니면 신라 호텔도요, 인적성 검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국가직무 면접할 때 국가직무 능력 표준에 관련된 핵심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을 보지는 않더라도 인적성 검사와 NCS 능력 평가에 관련된 정보는 미리 호텔 관련 정보를 여러분들이 입수해서 공부를 해두시면은 이론 시험이 있으면 이론 시험을 보면 되고요. 네, 그럼 자기가 선택하는 호텔의 폭이 넓어지는 게 되겠죠. 면접 볼 때도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토대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면접에는요, 대면 면접 방법과 동영상 제출을 하는 면접과 그리고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제출을 하는 회의 방식으로 이제 줌이라든지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서류평가와 2차 면접이 모두 끝나면요, 채용 건강검진과 신원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양식으로 제출하든지 이렇게 해서 요청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검진 결과서와 신원증명서 양식을 제출하면은 3차적으로 최종 채용 건강검진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그리고 신원증명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만 확인을 해서 최종 선발이 되고 최종 결정된 여러분 입사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네, 입사일자를 여러분들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호텔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 급여관리 부분입니다. 교재 41페이지부터 지금 호텔 인사관리 부분이 좀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재 36페이지부터 호텔의 조직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전 1주차 시간에도 호텔의 조직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전 1교시 시간에도 호텔의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아무래도 모든 부서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서가 인사관리 부서이고 그리고 또 인적자원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지금 인사관리 부서 내용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호텔 조직 및 인사관리에서 이제 인사관리 업무 중에 우리 아까 인원계획과 채용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급여관리, 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회사를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커리어를 개발하고 자아성취하고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다니세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누려야 돼요? 보상을 통해서 직무 만족도를 높여야 우리가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가 있고 불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급여예요. 자, 이러한 관리를 해주는 부서가 인사관리인데요. 네, 인사관리는 이렇게 인원계획과 그리고 채용, 급여관리,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급여관리에 있어서의 개념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임금 관리라는 개념이 있고요. 급여 대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임금 체계와 형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임금이라는 용어가 어떤 거죠? 임금. 자, 보면요. 월급, 봉급, 급료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동일한 개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월급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월급이라 함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월급에 가깝고요. 자, 통상임금은 내가 1년 내내 좀 주로 받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통상임금 안에는 봉급, 급료,
기본급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러한 개념의 기본급과 수당, 장려금을 포함해서 계약상에 1년 내내 지속해서 주겠다라는 것이 통상임금이고요.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받은 금액을 12개월로 나왔을 때 평균으로 산출되는 임금이 바로 평균임금이 됩니다. 임금의 개념 기억하시겠어요? 이러한 임금 관리는 어떠한 법에 기준하느냐? 근로기준법에 기준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저임금 그리고 최저시급 이런 기준으로 작성이 되죠. 노사관계 법규의 관점에서 적절한 임금 수준 그리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임금 수준 그리고 효율성과 동기부여, 타당성을 고려해서 임금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급여대장이라는 개념인데요. 급여대장에 뭐가 있겠어요? 직원들의 명단이 있겠죠. 그 직원들의 명단은 어떻게 작성해요? 입사자 명단으로 의해서 작성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입사자가 어떻게 퇴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지워지겠죠. 이런 형태로 급여대장이 관리가 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인사 이동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승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포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관리하는 게 급여대장이에요. 그 중에 급여대장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휴가 자녀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 자녀 일수를 기록하죠. 자, 이러한 것들을 관리 운영하는 것들이 바로 급여대장의 운영, 등록, 관리. 자, 이러한 것들은 그 호텔 프로젝트 팀에서 기획에서 버젯에서 인원 예산, 인건비 예산이 책정되면 임금 체계와 형태를 정립시켜서 연봉제로 할 것인지 정규직 호봉제로 할 것인지 임금 체계를 지정하고 그리고 적절한 근로기준법과 노사관계 법규의 관점에서 최종 예산 승인을 득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커리어를 개발하고 성취 동기를 이제 자극시키고 여러분들 만족을 함으로써 성취감과 여러분 동기부여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이렇게 성취 동기를 성장시키면서 커리어를 개발하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이 급여 관리를 인사에서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우리가 급여를 통해서 나의 업무가 이 정도로 성과를 얻어서 포상을 받는구나 라고 해서 직무 만족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족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급여 관리 인사팀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평가입니다. 자, 승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평가인데요. 자, 핵심 역량 평가라는 모델이 이제 많이 개발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우리는 핵심 역량을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회사별로 이제 뭐 제조업도 있고 뭐 판매업도 있고 우리 같은 서비스업, 호스피탈리티, 호텔 산업은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도 있고 서비스업 안에서도 백오피스가 있고 프론오피스가 있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 역량을 어드만치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스페셜, 슈퍼급인 S급인지 뭐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핵심 역량 모델을 개발하고 부서장이 지정한 그 평가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인사팀의 업무이고 이러한 절차를 평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ssessment라고 하는데요. 이런 각 직무별로 부서장이 지정한 핵심 역량, 키 퍼포먼스 인덱스에 따라서 기술된 자기 평가서를 자기 스스로 A라는 직원이 부서장이 지정해준 키 퍼포먼스 인덱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자기 업무 성과를 반영해서 작성을 해주면 이제 부서장이 기존의 업무한 태도를 반영해서 그 작성된 자기 평가서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면 평가를 가지고 A라는 직원과 직접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점수를 확정해서 이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바로 이제 평가의 절차가 되겠고요. 평가가 최종 이루어지는 절차가 되겠고요. 이러한 평가를 핵심 역량 평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핵심 역량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각 직무별로 키
퍼포먼스 인덱스 모델을 이제 뭐 제시해 줍니다. 가령 프런트 오피스에서는 체크인 할 때 호텔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또는 고객을 맞이할 때 영어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 또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고객의 불만사항을 만족시키는 정도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역량을, 커뮤니케이션 능력, 언어 능력, 그 다음에 기술적인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어떻게 이 직원에게 점수를 줄 것인지를 이제 작성해내가는 과정을 평가라고 하고, 그 기준을 근래에는 핵심 역량이라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에 따라서 이제 자기평가서를 기술하여 부서장과 함께 면담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에는요, 제가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각 해당 분야별로 지금 대상 직위 및 직종들, 이런 사람들을 누가 평가하는지, 1차 고과자가 누구고, 그리고 조정 및 확인자는 누군지를 그 조직도에 있어서 하부 팀원과 1차 고과자와 최종 확인자로 이렇게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 평가의 단계를 표로 한번 제시해주고 있어서 제가 출처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표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호텔 조직 및 인사관리, 인사팀의 업무 중에 이제 마지막 설명해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사직원과 퇴직자 체크리스트, 물품 회수 리스트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제시된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퇴직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호텔 조직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사팀이 하는 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퇴직 운영 관리는 사직서의 접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사직서를 내기 전에 직원은 부서장에게 먼저 사직 의사를 말씀드리고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직을 하는 원인이라든지, 또는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직에 대한 기회보다는 재직의 기회가 더 좋다라는 것을 부서장으로부터 권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사직서의 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사직 면담을 부서장하고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서장과의 면담 후에 그 다음에 인사팀의 부서장님께 사직서를 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직서를 내는 거죠. 네, 사직서 내기 전에 부서장님하고 먼저 면담을 해야 되는 것이 관례이고, 자신이 퇴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도 있고요. 부서장을 통해서도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요. 사직서 접수 전 부서장과의 면담은 필수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직을 해야 되면 사직을 해야겠구나, 많은 발전을 기원할게 라고 하고 이제 사직서를 그러면은 인사과에 가서 수령해서 사직서를 접수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제 부서장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직서는 자기가 그냥 사직서, TV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가방에 놓고 다니다가 내고 회사 그만두면 되는 게 사직이 아니라요. 네, 먼저 이렇게 부서장님과의 사직 면담을 먼저 하고, 이게 나에게 기회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과로 갑니다. 인사과로 가서 부서장님과는 상담을 했습니다. 저의 개인 사정상 이러한 이직의 기회가 있어서 회사를 옮기려고 하여 이 회사에서는 사직을 해야겠습니다. 사직서를 하나 좀 양식을 가져가겠습니다. 오프라인 사직서를 이제 줍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이제 이메일로 작성해서 회신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드시 사직서의 접수와 사직서의 양식을 수령하는 것은 1대1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인사관리 담당자와 1대1로 사직서의 수령 및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인사팀에서가 퇴직 면담 일정을 전달해서 퇴직 면담을 진행하고요. 퇴직 면담의 결과는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에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총집행에 내기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후에 이 사직서가 접수된 다음엔 반드시 1년 동안 재직을 해야 되고요. 1개월의 유예 기간 뒤에 마지막 내가 사직하는 날짜에는 출근을 해서 직원의 물품을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반납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해서 인사과에 제출해서 업무 종료를 하게 되는 절차로 퇴사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직원, 양식과고 퇴직 직원의 물품 회수 리스트를 이제 옆에다가 게시해 주었습니다. 국가직무 능력 표준 표 6-1 사직원 양식과 직원 물품 회수 리스트입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팀에서는 이런 인원 계획과 급여 대장의 작성과 그리고 채용, 퇴직 면담과 퇴사 관리, 급여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적 자원들을 관리를 해주는 인사부에서 채용해준 우리 객실 부서의 직원들이 이제 프런트 오피스 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프런트 오피스 팀은 어떻게? 왜 프런트 오피스라고요? 네, 고객 접점에 서 있기 때문에 프런트 오피스고요. 아까 인사부서나 시설부서나 판촉팀, 홍보팀은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백오피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원부서. 그럼 프런트오피스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부서가 있느냐? 객실 팀장 아래 프런트 데스크, 벨 컨시어지, 비즈니스 센터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야간에 근무하시는 당직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 당직 지배인이 요새는 주간에도 근무하면서 이제 프론트 데스크와 벨 컨시어지 업무를 백업해 주면서 고객의 불만 사항들을 특별히 필터링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호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 데스크에는 프론트 매니저, 프론트 클락, 프론트 캐셔, 나이트 오디터가 기능을 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요. 벨 컨시어지에는 컨시어지, 벨맨, 도우맨, 리셉셔니스트 업무를 하는 현관 접객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센터는요. 고객 접객 매니저는 GRO가 있죠. GRO. 특히 또 비즈니스 호텔이 비즈니스 센터가 반드시 있고 리조트 호텔은 좀 이 기능이 없긴 한데요. 이렇게 비즈니스 호텔이라든지 좀 럭셔리 VIP 고객이 있는 호텔은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리조트 호텔이어도요.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GR, 게스트 릴레이션 오피서가 비즈니스 센터도 관리를 하고 현관에 나와서 이런 비즈니스 센터 이용하는 주요 컨벤션 고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VIP 고객들에 대한 오피스 보조 업무를 해주죠. 그 외에 VIP층에 EFL 라운지라는 것을 두어서 이제 음료라든지 식사라든지 미팅까지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하는 업무도 하는 그러한 담당도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센터 담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데스크, 벨 컨시어지 현관 접객, 비즈니스 센터 업무를 맡아서 프런트 오피스 팀이 고객에게 럭셔리한 이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객실 매니저론 2교시를 이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객실 매니저론 3교시에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우리 프런트 오피스에서 하는 업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